재택치료 도중 숨지는 고위험군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자율방역체계라고 하지만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길 위의 신부로 불리는 문정현 신부와 봄바람 순례단이 독도 신앙을 찾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축사와 태양광 발전시설 등 집단 갈등을 유발하는 인허가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공개하자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남 예비후보들 10명 가운데 5명꼴로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에서 음주운전 여부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재택치료 도중 숨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어 걱정이 많습니다. 아무리 자율방역체계라고 하지만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고위험군들은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3월 26일 오후 4시 19분, 완도 소방서 119 구급차에 응급 환자가 실려옵니다. 환자는 코로나19에 확진된 81살 A씨.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치매와 고관절 수술 이력으로 거동이 불편해 입원 대신 재택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집중관리군이었지만 A씨는 진료 전화를 받지 못했고 6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A씨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폐렴으로 증세가 악화돼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냥 집에 갔다가 몇 시간 있다가 다시 전화해보니까 급하게 그렇게 돼버리니까 2시간인가 있다가 이제 막 그렇게 숨을 못 쉬고. 전남에서 코로나19로 숨진 확진자 170여 명 가운데 97%는 60세 이상. 하지만 고령이거나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 그리고 섬 지역의 고위험군 환자들은 격리병상에 입원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통상 재택치료자들에게 보건소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것은 확진 판정 하루 뒤. 불가피하게 재택치료를 택한 고위험군에게 이 기간은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비대면 진료를 받아 약을 처방받더라도 대신 받아줄 사람이 없다면 이 역시 문제입니다. 병상 배정을 요청했고 병원 치료를 권유를 했는데 보호자분이 재택치료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고령이신 분들은 아무로 재택치료보다는 의료인이 상주에 있는. 현재 전남의 위중증 환자는 50명이 넘습니다. 고위험군이나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재택치료자에 대한 긴급 모니터링 등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어제 하루 전남에서 역대 최다인 17,462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됐습니다. 주요 발생 사례는 유초, 중고 학생이 23.1%로 가장 많았고 전체 확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전남의 누적 확진자는 35만 7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9.5%며 10만 명당 주간 발생률도 709.2명으로 전국 수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8주기를 앞두고 길 위의 신부로 불리는 원로 사제 문정현 신부와 봄바람 순례단이 세월호 선체가 거치된 목포 신항을 찾았습니다. 문정현 신부와 봄바람 순례단은 지난 15일 제주 강정 해군기지를 시작으로 노동, 인권, 생태, 평화를 위한 40일간의 순례를 이어가고 있으며 끝나지 않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우죽순처럼 들어서는 축사와 태양광 발전시설 등으로 농어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집단 갈등을 유발하는 인허가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공개하자는 조례 제정이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7천 마리의 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 대형 축사. 공사 과정에 불법 행위까지 자행되면서 주민 반발을 샀던 곳입니다. 답답하고요. 무슨 이유로 이렇게 허가를 내준가 모르겠어요, 군에서는.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조성된 현장은 흙탕물이 인근 저수지에까지 흘러드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 그 농사에 그 지장이 있고 특별히 또 뭐 토화 양식장이랄지 논농사랄지 이런데 그 흙탕물이 유입이 되면서 이처럼 농어촌 지역에 축사와 신재생 에너지 등 인허가가 남발되면서 집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암군 의회가 집단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사전 고지 조례 제정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 제공하고 집단 민원 등 갈등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행정이 개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또 개발 행위를 하려고 하는 개발업자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훨씬 성의 있게 설명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허가 신청을 접수하면 7일 이내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장과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은 해당 시설 인허가에 대해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군수는 검토 결과를 주민에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대상 시설은 축사와 위험물 시설, 폐기물 처리장, 발전시설, 장례시설 등 7가지로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인허가 과정에 배제된 반면 피해는 모두 떠안았던 주민들이 사전 고지제를 통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됐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남에서 지방선거에 뛰어든 예비 후보들의 범죄 경력을 살펴봤더니 예비 후보 10명 중 5명꼴로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등록을 한 예비 후보자들의 전과를 모두 더했더니 500건이 넘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릅니다.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각자가 살아온 삶의 흔적들은 공인의 자리에 다가서는 순간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주민에 대한 봉사를 이야기하며 출사표를 던진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 전과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2022년 3월 28일 기준 전남 지역 558명의 예비 후보 가운데 261명, 전체의 47%가 전과 기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61명이 저지른 범죄 전과를 모두 더했더니 508건에 이릅니다. 범죄 전과는 공인의 자격으로 정치를 할 자격이 있는지 자질론과 직결됩니다. 범죄는 자신만 처벌받고 끝나기도 하지만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차량과 관련된 범죄가 무수히 기록돼 있습니다. 주민 혈세를 다루는 공직에 나서는데 사기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알선수재, 뇌물수수, 횡령, 사행행위 처벌특례법 위반 등 돈에서 자유롭지 못한 잘못이 부지기수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 상해, 심지어 폭행치사까지 법보다 주먹이 앞섰던 어두운 과거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등 거짓이 묻어있는 삶도 있습니다. 그나마도 선거법상 공개하지 않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의 범죄 경력을 빼고도 총 전과가 500건이 넘는 겁니다. 과거의 실수와 잘못이 주홍 글씨로 새겨져 현재의 삶까지 규정할 수는 없지만 결코 넉넉지 않은 정보 속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에게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건 분명합니다. 참 답답하죠. 자기가 깨끗한 몸으로 나와서 정치를 해야 보고 따라서 하는데 자기들은 그걸 다 감추고 정치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사회가 혼돈으로 빠지죠. 아직 전남 10여 개 시군에서 지방의원 입지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굼뜬 상황임을 감안하면 전남의 6일 지방선거판에 전과는 더욱 무겁게 쌓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에서 음주운전 여부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어서 공천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최근 7대 부적격 후보 기준을 내놓았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윤창호법 제정 이후 한 번이라도 적발된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경력이 있는 일부 선거구의 경우 후보들이 당의 명확한 방침을 확인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 박홍렬 목포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성추행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박홍률 예비후보가 지난 2019년 나주의 모처에서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전남경찰청에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홍률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이고 악의적인 선거 공작이라며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에서는 112명의 시장 군수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방선거를 2달여 앞두고 오늘도 출마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이가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김경자 전남도 의원이 무너진 한평 청렴을 회복시키겠다며 한평 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도의원은 한평은 전 군수들이 자주 사건 사고에 연루되고 인사 이동도 잦아 정체돼 있다며 오직 군민을 위해 사심없이 일할 준비가 돼 있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할 행정은 군수가 자주 바뀌고 인사 이동이 잦아 지역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 이상은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나서게 되었습니다. 지영배 전 전남도 국장이 완도 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영배 전 국장은 지금 완도는 그 어느 때보다 능력 있는 군수가 필요하다며 완도의 미래를 위해 젊고 능력 있는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모두가 죽겠다고 난리인데 내용도 비전도 빈약한 해양시만 부르짖는 희망 고문은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국민들을 살리는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이승옥 현 강진 군수가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며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군수는 올해는 강진 도약의 골든타임으로 뚜렷한 상황 인식과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며 민선 8기 7대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올해는 강진의 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뚜렷한 상황 인식과 고도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동력으로 발전의 가속도를 붙여야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 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적 사실을 은폐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화합을 저해하는 역사 왜곡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밝히고 올해 독도와 역사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경찰청과 전라남도 교육청은 청소년 비행 범죄를 막고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지도 점검을 강화합니다. 전남 지역 경찰서와 교육지원청은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 탈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오락실과 게임장, 술집 등 청소년 유해 업소를 불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 비행이나 탈선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생 등을 상대로 6개월간 전담 면담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농업 예산을 국가 예산의 5% 이상 의무 반영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윤재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농업 예산을 국가 예산 가운데 5% 이상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 재정 인상률에 비례해 농업 예산 비중도 함께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업 예산 비중은 지난 2020년까지 3%대를 유지하다 지난해와 올해는 2%대로 줄어드는 등 농업 예산이 계속 위축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이전된 뒤에 수년간 방치됐던 옛 목포 청호중학교 활용 방안이 모색됩니다. 목포시와 전라남도 교육청은 옛 청호중학교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도교육청은 학교 부지 일부를 목포시에 무상 대부하는 한편 사업을 위한 공청회 개최, 시민 의견 수렴을 하고 목포시는 재정 지원과 사업 발굴, 국비 확보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구상 중인 옛 청호중학교 활용 방안은 교육 공동체 소통 공간인 커뮤니티 센터, 시민의 문화예술 공간과 학교 예술 교육 지원을 위한 창의 문화예술센터 등입니다. 신안군이 철새 주요 이동 경로이자 중간 기착지인 흑산면에 야생조류 서식지를 확대 조성합니다. 신안군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봄과 가을 도서 지역을 찾는 철새에게 생태계 보존을 위한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안군은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사업 추가 참여자를 4월 17일까지 모집할 예정입니다. 국내 최초로 해상 기상을 테마로 한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이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착공했습니다. 국비에 340억여 원을 들여 내년 말 완공 예정인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전시 공간과 특수 영상관, 미래기술 체험관, 예보 과학교실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2022 유달산 봄축제가 4월 9일부터 이틀 동안 유달산 일원에서 열립니다. 온라인 개막식을 시작으로 막을 여는 축제는 재즈 공연, 봄봄봄, 재즈에 빠지다를 비롯해 지역 예술단체가 참여하는 공연들을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합니다.